오늘 오전 10시 반에 윤석열 징계위가 개최가 됐습니다만 그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 윤석열한테 많이 부르는 용어인데 어그로. 징계위원들 거의 대부분한테 기피 신청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1시간 만에 일단 징계위가 열려서 중단이 됐는데요. 뭐 절차상 하자가 있다. 뭐 계속 윤석열이 주장해 왔던 거긴 합니다만 징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보도,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보도는 여러 가지 진척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하나씩 하나 풀어볼게요. 일단은 7명의 징계위원 중에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중에 심재철 검찰국장하고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낙점이 됐는데 지금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신청은 전체가 다 기각됐어요. 이유 없다 기각이 됐는데 그중에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기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심지어 회피 하셨다고. 일단은 한마디로 5명 중에 4명인가를 기피 신청했죠. 한마디로 네. 강용석이죠. 이제 너 고소인 것처럼 너 기피해서 4명을 기피 신청을 했고 너무 기각 사유가 기피 신청을 너무 남용을 했다라고 해서 다 기각을 했는데 심재철 이제 검사만 자진 회피를 한 게 저는 이제 일부러 빠지신 것 같으세요. 뭐 그 윤석열 쪽에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그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도 그 추미애 장관이처럼 내부자 관계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런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정당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가 내려오신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분의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2분하고 그다음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한 번 법무부 차관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기피하고 회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불출석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총장께서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본인이 출석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바람직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불출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 신청은 7명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판사 사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언론사 사주랑 만난 거, 막 감찰 방해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인들을 신청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를 만났으면 사주를 증인 신청해서 그날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날에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사에 불공정하게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해서는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해야 증인으로 채택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그런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예를 들면 그 곁가지들을 증인 신청을 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 증인은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고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징계위원회를 공전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으로 맞습니다. 충분히 보여서 억울한 말이 설득력이 엄청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게 예상됐던 게 그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징계위원들 다 싫어. 일반 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검사 징계위원회인데 징계위원들 다 싫어. 기피 신청하면 징계위원회가 그걸 받아줍니까? 윤석열이니까 이게 뉴스거리인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증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증인을 신청한 애만 해고 무조건 징계위원회가 증인들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어그로를 끌까봐 예. 일부는 받아줄 수도 있는 부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 본인이 징계위원회 출석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어그로 끌면서 명분 쌓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뒤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변론으로 하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본인의 징계위원회도 바쁘시겠지만
검사 2명 불기소 처분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징계 이후에 좀 회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검사 징계법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국 총장이 징계 이후에 검사들 비위가 있으면 회부해야 되는데 뭐 두 사람 기소는 뭐 안 했는데 기소 안 당한 검사들 어떻든 간에 자기네들 논리라고 하더라도 90만 원 상당의 그런 것들을 뭐 받은 것이니까 이 검사 징계위원회 회부하면 자기 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늘 윤석열 총장이 안 나온 이유가 지금 다른 범죄를 교사하고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바쁘니까 여기 나가면 뭐해? 지금 나 아까름 해야 되는데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저께 그 99만 원 세트 드신 분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심하시느라 오늘 안 나온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이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법무부의 징계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출석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징계위원들을 다 기피 신청함으로써 이거 구성 자체, 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충분히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공방을 해서 어차피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피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이게 보면 여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정치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징계위 자체를. 전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나 대선 주자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최근에 하는 행위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끔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일부러 자극하고 도발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그 징계위가 열리는 어떤 흐름을 보니까 그냥 즉각 해임이더라고요. 느낌 자체는 징계위 구성을 한번 일단 보면요. 징계위 구성에서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이 돼요. 여기 근데 지금 실제로 여기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 심재철은 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만 네. 들어갔다고 하는 건 윤석열을 징계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석위원회 과반으로 그러니까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투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만 상대만 빠지고. 근데 나머지 숫자 비율로 보면은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었고 다 기각됐다는 건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나 대선 주자야 그러면서 자기는 출석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 징계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정치하고 있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전하고 있네. 요 느낌이 되면 저는 이 자체가 검찰총장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흐름을 보면 결론은 해임으로 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더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기피를 당한 심사위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피 이유가 공정하게 판단을 못할 거라고 피혐의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피 당한 그 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왜 공정한 판단을 못할 거라고 혐의자가 생각했을까라고 고민할 텐데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기네들이 자기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징계에 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기피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괘씸죄까지 추가될 거라고 봐요. 나를 심리적 기피했어? 괘씸죄지. 심리적으로 그럴까지 추가될 거라고 봐서 오늘 그 징계의 결과가 예상하는 것만큼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할 때도 재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는 건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기피를 안 받아주고 판단을 그치. 하면 괘씸죄. 괘씸죄까지 엮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다는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이 급을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덧붙이면 결과에 대한 불복을 미리 깔고 있는 깔고 거죠. 있는 거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징계위원 명단을 줘야 기피 신청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 실제로 지금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판사 사찰건에서도 보듯이 명단이 공개가 되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할지는 몰라요. 징계할 당사자 하다못해 국회에서 인사에 관한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원 명단을 나를 징계할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건 전례도 없고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론전으로 윤석열 측에서는 명단을 줘야 기피 신청을 하지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줘야지 기피 신청한다는데
명단을 미리 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협박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해가지고 뭔일 그 조사해 보니까 사모님이 얼마 전에 어디 가셨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행동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깊이 이런 그 조사를 받을 때 공개를 안 한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자기가 당하냐 하고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또 말을 한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피 신청권 보장한다고 했고 또 왜 윤석열이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 열람을 하게끔 해줬다. 근데 등산은 안 되고 뭐 1인 변호사만 와서 열람은 하되 뭐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 억울로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형식적으로만 열람을 하라고 한 것이라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똑똑한 변호사가 가서 다 외우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될거 가지고 꼭 자기가 능력 없다는 걸 꼭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억울함만 계속 끌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징계위원 명단 공개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해명한 것처럼 공무원 징계령 20조에 보니까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 주장은 뭐라 그러냐면 혐의자한테는 공개하고 일반인한테는 비공개한 거다 이런 게 말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거는 자기들 그냥 뇌피셜로 하는 얘기고요. 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비공개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징계위가 벌써 2차례 연기돼 가지고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서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충분하게 징계 혐의 내용이나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복사해 가지고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 정말로 어그로로 다 인식되고 그런 것의 하나의 그냥 일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 법으로 다투는 것 같아서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군대로 말하면 쿠데타가 진행 중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지킬 거야 하면서 징계권자 또는 감독권자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검사들이 지금 사실 윤석열을 필두로 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느낌에 사실 윤석열은 해임 결정 등이 나면 나머지 뭐 소송을 한다고는 하지만 돌이키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갖고 어쨌건 간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직함을 떼기 싫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난동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흐름상은 이거 해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게 좀 논외 얘기인데 11살 먹은 딸한테 갈등하고 저기 뭐야 이렇게 난동하고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갈등은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다투면 갈등이고 저항은 힘이 조금 뭐 부족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저기 반항하면 저항이고 난동은 잽도 안 되는 게 까불면 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 딸한테 11살 먹은 딸한테 야, 네가 내 말 안 듣면 뭐냐 그랬더니 난동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동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는 뭐야 그랬더니 난동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살짜리가 참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사교육을 잠깐만요. 좀 심하게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 이렇게 딸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딸 똑똑하다 이렇게 11살짜리입니다. 짧게 한번 더 해드릴까요? 아이고. 어쨌건 윤석열은 지금 그럼 잠깐만 이따가 뭐 다시 윤석열 이야기 또 해요. 시간이 2시간이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일단 세 분께 질문. 오늘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지? 오늘 못 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망과 바람이 섞여 있는데요. 저는 날 것 같습니다. 왜 날 것 같냐면 너무 좀 센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 날 것 같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인 신청도 정말 그 실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도 4명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1명을 했다거나 이런 방해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행동 보면 기피도 그냥 뭐 5명 중에 4명 해버리고 증인도 그냥 무더기로 실체와 관계없는 사람 해버리고 하니까 위원들한테 또 그런 것들이 방해 전략이고 위원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안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증인을 7명이나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그 7명에 대해서 증인 뭐 이렇게 신분 확인하고 우리 쪽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길게 이 지연 전수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을 세운 게 기피 신청 그거 가지고 뭐 시간 최대한 끌고 그다음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또 시간 길게 끌고 왜냐면은 윤석열은 이게 길어지고 그 과정이 이렇게 그 지난해질수록 자기가 언론에서 이득이 승리할 수 있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 이렇게 증인을 7명이나 신청한 데는 팩트 위주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안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비공개지만 그래서 아마 지연 전술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게- 얼마나 그 위원장이 잘 차단하냐는 그 차단하면 오늘 결론이 나겠지만 저는 그쪽도 법률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 그 그러니까 절차의 공정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신문권이나 반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또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좀 심사숙고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위원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유혁, 박영진, 손중성, 리성윤, 한동수, 정진웅 그리고 성명불상 검찰 관계자라고 했는데 7명 중에서 박영진은 출석한 것 같아요. 아까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유혁은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온다 그러면 올 수 있고 나머지를 다 안 받아주기보다는 한두 명만 더 받아주면 증인 관련해서의 어떤 반박을 좀 무마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라도 아니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결론 내서 내일 발표 또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증인 신청하고 채택하고 소환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하면 사실은 뭐 오늘 못 끝내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와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든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되면 오늘 안 끝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핵심적인 증인이 아니라고 하면 채택이 안 되고 오늘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한번 방향성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방향성이 해임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질질 끌어서 좋을 건 사실 없어요. 여론전은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인은 기각해버리고 진짜 이거 안 받아주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증인 한두 명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검찰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전례를 남겨야죠 이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속단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수웍을 그냥 해보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뭐 A가 맞았다 B가 맞았다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우리가 또 억누르는 이거를 제압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의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의 문민 통제에 대한 대단한 역사적 현장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다수의 전망은 해임은 될 건데 이게 하루 이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검사징계위원회 열렸을 때 증인 채택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몇 번이나 심리를 했는지 좀 이런 것도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증인이 채택되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증인이 채택 안 되면 뭐 종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이 말씀을 빠뜨렸는데 보통 징계위원회 출석 안 하는 공무원들은 안 하는 취지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잘못을 반성하고 그 징계위원들한테 받아들인다. 이렇게 소명하는 것이 민망하고 죄송하다. 보통 그래서 징계위원회 출석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보통 출석 안 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럼 출석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는 아니니까 출석 안 할게. 아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일반적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집에서 자숙한다는 의미로 안 나오는 거 일반적으로 아닐까요? 피의징계 혐의자들은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구나. 고민하겠지만은 와서 이게 뭐 어떻든간에 좀 징계위원회 회부되면 명명백백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원들을 징계한다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데 굳이 징계위원회 회부될 정도라고 하면
이게 뭐 이게 감싸주고 정리하다가 안 되니까 아유 너 와봐 이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죄송하다. 반성한다.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안 나오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내 반성하는 더 의미다라고 하는데 처분에 맡기겠다. 처분에 맡기겠다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아니 너는 인정 못해 안 나오니까 이거 그러면서 기피 신청해 버리니까 조금 더 그건 윤석열을 너무 선하게 본 거고요.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니 왜냐면 지금 본인을 대리하는 지금 지난번에 한번 가처분 신청해서 자기들이 그 일단 원하는 소개 성과를 거뒀잖아요. 이완규 변호사를 비롯해서 보내서.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그들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이 나가지 않는 건 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이 달라. 그리고 이거 자체 그쵸? 예. 징계위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런 그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구 경북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급이 나가는 사람이다. 나를 예. 계속 지지하라. 그래서 생각하면 징계위원들 갈수록 더 열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 윤석열 같은 캐릭터 처음 보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이정표를 남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질긴 놈, 가장 나쁜 놈. 예? 근데 하도 이제 시대가 좀 막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니까 각박해져가지고 일부의 분들이 유머 코드를 잃어버렸어. 윤석열이 자숙한 의미에서가 아닐까라고 껄껄껄 웃는데 프라님 순진하시네 하면은 내가 어떤 유머 코드를 발휘해야 될지 참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윤석열 이야기는 이따가 상황 바뀌면은 나중에 이따가- 지지율 떨어지면은 예. 자숙했다고 할 수도 봅니다. 2부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요.